안녕하세요. 캐레인입니다. 어제 알파7 2세대 4.0 펌웨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오늘 하나 더 영상이 올라갑니다. 바로 소니 픽처 프로파일인데요. 부르기에 따라서 픽처 프로필이라고도 하죠. 픽처 프로파일, PP는 영상 촬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소니의 세팅법인데요. 사진에서 사용되는 소니의 마이 스타일, 캐논에서는 픽처 스타일, 니콘에서는 픽처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진 촬영용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세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세팅 때문에 겁을 먹고 조작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SLR 클럽이나 팝콘넷에 PP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좀 물어봐도 많은 분들이 답변하기를 PP2로 세팅하면 좀 더 인물 촬영할 때 좋다는 정도의 답변이 나오는데 PP2라는 것은 결국 사진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감마 모드와 컬러 모드를 스틸 그러니까 사진 모드로 촬영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사진을 찍을 때 사진 모드로 찍으세요 라는 말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래 왔고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는 JPG보다 로우 촬영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로우로 촬영하게 될 경우에는 마이 스타일은 물론 픽처 프로파일도 내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사진사들은 픽처 프로파일을 머리 아파가며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영상 촬영을 하시거나 JPG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픽처 프로파일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이드를 해보고자 영상을 촬영해 보고 있는데요. 음, 방금 전에 말했듯이 저는 로우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픽처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만의 추천 세팅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만의 가이드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세팅을 만드셨으면 혼자 쓰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말 끝났고 픽처 프로파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픽처 프로파일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는 소니 알파7 마크2인데 제 바디에서는 픽처 프로파일을 1, 2, 3, 4, 5, 6, 7, 7개의 픽처 프로파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파일에는 소니에서 임의로 세팅한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PP1에는 무비, 사람들이 많이 권장하는 PP2에는 스틸 그러니까 촬영 모드, 3에는 ITU 709, 뭐 매트릭스, 시네마, 사인, S로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PP7을 보시면 S로그, S게머시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보자. 일단 첫 번째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검은색 레벨. 검은색 레벨은 여기서 말하는 검은색은 물체의 색깔이 아니라 그 밝기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범위. 사진에서는 보통 암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검은색 레벨은 영상에서 그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검정색 부분이 있죠. 검은색 레벨을 올려보면은 쭉 밝아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15에서는 원래 여기가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그라데이션이 거의 끊겨져서 흑백만 있는데 얘를 플러스 15로 하면은 밝아져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레벨을 조절하면은 안부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는 안부의 컨트라스트를 낮추는 것과도 같은 기능을 하게 되죠. 다음은 감마가 있습니다. 감마는 좀 원래 기원을 따지면 좀 복잡한 기능인데요. 이 부분을 영상에서 설명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사진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이라면
감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마는 원래 사람의 눈이 빛을 비선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사람의 눈은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보통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할 때 8비트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명부와 안부를 같은 비중으로 촬영해서 영상을 찍어보면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의 눈은 밝은 부분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8비트로 촬영하더라도 밝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는데 안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눈이 디테일하게 다 보기 때문에 안부가 깨져서 개조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사람의 눈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그 안부 부분을 부드럽게 보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을 때, 영상을 찍을 때 그 비트 수를 13비트까지 올려야 합니다. 13비트. 뭐 요즘 카메라 로우로 촬영하게 되면 14비트까지 지원을 하죠. 근데 문제는 입력 장치가 아니라 출력 장치, 모니터인데 500만원, 600만원을 넘어가는 A조 모니터조차 출력은 10비트로 지원합니다. 그것도 무려 2017년 최신 모니터, 가장 비싼 모니터인데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비트수를 올려서 촬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개발된 게 감마인데요. 사람의 눈은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을 더 잘 보기 때문에 사진을 기록할 때, 영상을 촬영할 때 밝은 곳보다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이걸 감마 교정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더 자세하게 촬영을 해서 8비트로 촬영을 하더라도 안부 부분의 디테일이 깨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뭐 정확히 따지면 이것도 입출력을 따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나중에 별개의 포스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부 부분에 좀 더 많은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감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사진에서 사용되는 sRGB, 어도비 RGB에서는 감마 2.1을 사용하고 렉 709, DCI P3와 같은 영상에서는 감마 2.4를 좀 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보자. 지금 감마에 보시면 좀 여러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틸 사진에서는 sRGB와 같은 감마 2.1을 사용할 것이고 무비는 감마 2.4를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네는 사인이라고 하는 시네라고 있나 모르겠는데 이 시네라는 거는 좀 더 영상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변칙적인 감마를 사용하는 건데 얘는 포토샵에서 S자 톤 커브를 만들어서 그 색을 편집할 때 쓰는 그런 기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TU 709는 렉 709형 같은 거고 ITU 709 800%와 S로고2는 제가 아까 감마는 사람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개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S로고2는 개조라기보다는 다이내믹 레인지, 그러니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극한의 영역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진하고 그리고 테두리 부분은 완전히 검정색은 아니고 회색인데 거의 검정색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마 값을 S로그로 하게 되면은 아까 전과 비교해서 주변의 회색이 더 회색답게 보여지고 사진의 컨트라스트 그 개조도 좀 더 부드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S로고2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좀 줄여줘서 좀 더 많은 다이내믹 레인지, 그러니까 야외에서 촬영할 때 밝은 하늘과 어두운 그림자 부분을 깨지지 않고 함께 담을 때 촬영하는 그러한 감마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사진이 좀 컨트라스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좀 뿌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S로그
혹은 파나소닉의 브이로그, 캐논의 C로그 이런 로고 촬영은 기본적으로 편집을 위해서 촬영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로그로 촬영해서 컨트라스트를 낮춰서 좀 더 많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담은 다음에 편집을 할 땐 컨트라스트를 다시 올려서 적당한 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에디팅을 할 때 컨트라스트를 올릴 때입니다. 컨트라스트를 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톤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톤이 바뀌다 보면은 일단 명부 부분의 밝기가 올라가면서 개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쭉쭉쭉 잘라져서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 블로그에 같이 첨부해서 올린 파나소닉 참고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안부 부분은 좀 밝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춰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부의 톤실 그리고 안부의 노이즈, 이 부분은 로고 촬영에서 어쩔 수 없는 좀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8비트가 아니라 10비트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파나소닉에서는 로고를 그냥 공짜로 안 주고 10만원을 줘야지 그 로고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소니는 공짜로 쓸 수는 있지만 반대로 8비트만 지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로고 촬영하실 거라면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10만원을 주더라도 10비트를 지원하는 로고 촬영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하고, 다음은 검은색 감마. 검은색 감마는 검은색 레벨이랑 비슷한 건데, 보시면은 범위와 레벨이 있습니다. 일단 레벨을 한번 만져보면은, 얘를 쭉 올리면은 보시면은, 얘를 올리면 어두운 부분이 올라가고 낮추면은 그 어두운 부분의 밝기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검은색 레벨이랑 똑같은데 범위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했을 땐 크게 티가 심하게 나는데, 얘를 플러스로 해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넓게 하니까는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색이 변하고, 얘를 좁게 하면은 그 완전히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달라지는데요. 제가 지금 레벨을 플러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부를 밝게. 그런데 얘를 좁게로 하게 되면은 그 제일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만 색이 변하는데, 중간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도 좀 더 밝아지고, 넓게라고 하면은 거의 중간 부분까지 같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의 컨트라스트, 안부의 밝기를 조절하실 때 기본적인 세팅은 검은색 레벨로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그 안부의 레벨을 조절하실 때는 검은색 감마를 통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레벨을 조절하시면 좀 더 정확한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니인데요. 니. 이게 영어로는 KNE. 번역하면 무릎인데, 이게 솔직히 이름만 보면 이게 무슨 기능인지 잘 모르겠는데, 안에 그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드 보시면 자동과 수동이 있고, 자동에 대해서는 이걸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세팅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바꿔봐도 실제로 그 촬영할 때 뭐 바뀌는 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동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동 설정해 보시면은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와 슬로퍼가 있습니다. 얘는 일단 보시면은 얘는 일단 기본 값으로 한 다음에, 지금 제가 어둡게 했네. 일단 리는 일단 먼저 답부터 설명드리면, 리는 명부에 대한 정보를 만져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자. 일단 얘를 최대치로 한 다음에, 지금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은 이거 너무 밝고, 자, 이게 지금 흰 부분은 완전히 하얗게 돼서 히스토그램이 끝에 달라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인즉슨 이 부분을 그 색정보는 RGB가 255 완벽한 흰색으로 지금 촬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 D의 포인트를 낮춰보겠습니다. 크게 여서는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직접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자. 방금 포인트를 100으로 했고 이번에는 75로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은 영상에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자.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보시면 확실합니다. 보시면은 히스토그램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본값인 포인트를 105%로 하게 되면은 히스토그램의 끝부분까지,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담을 수 있는 모든 다이내믹 레인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포인트를 75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이내믹 레인지의 명부분이 줄어들어서 압축이 돼서 그 밝은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 밝은 부분에 기록될 정보들은 압축해서 그 가운데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어딨나, 슬로프인데 얘도 다이내믹 레인지가 아니라 그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히스토그램을 줄여주는 기능인데 얘는 압축이 아니라 지워주는 기능을 합니다. 보시면은 일단 플러스 5로 하면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마이너스 5까지 낮춰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딱 봐도 아시겠죠? 이 부분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걸. 이게 아까 전에 찍었던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전에 포인트를 낮춰서 찍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오른쪽 부분이 사용하지 않고 왼쪽으로 이동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압축이 돼서 부드럽게 개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프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압축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압축이라기보다는 지우는 건데, 이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여기서부터 산이 아니라 바로 지워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단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더라도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포인트를 통해서 조절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개조가 보이는 상태로 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슬로프를 통해서 찍게 될 경우에는 개조가 끊어져서 여기가 통짜로 그 좀 밝은 회색이 돼서 통짜로 하나의 면이 되고 그 다음부터 개조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개조가 끊기는 촬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사진을 주로 찍다 보니까 이게 영상에선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사진에서는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긴 합니다. 하지만은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다 보면은 이것도 사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지도 모르죠.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은 컬러 모드입니다. 컬러 모드는 색역, 흔히 색공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드 같습니다. 색역, 다른 말로 영어로는 개멋이라고 하는데, 그 색역이라는 거는 색의 영역을 의미하는데, 색의 영역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진한 색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진으로 치면 sRGB와 어도비 RGB라고 보시면 되는데, 색역이 좁다는 것은 빨간색을 진하게 표현을 못해서 약간 분홍색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고, 색역이 진하다는 것은 빨간색을 엄청나게 진한 빨간색으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로는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티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러프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역이 넓다는 부분은 채도가 진하다. 그리고 색역이 좁다는 것은 채도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전문적으로 촬영하실 분들,
그리고 DCI B3나 BT2020과 같은 표준을 사용하실 때는 이 세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흑백이 아니라 컬러를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마우스가 초점이 안 맞으니까 초점을 잡아서 너무 밝나요? 보자. 자, 제가 지금 엑사이트 컬러 체커의 차트를 지금 올려놨는데, 아이고요. PP2에서 컬러 모드를 바꿔보면은 색이 진하기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감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진에서는 2.2 그리고 영상에서는 2.4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감마는 그런데 세격의 범위는 사진의 sRGB나 영상의 렉 709의 세격은 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비와 스틸을 바꿔도 사진의 채도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네마나 프로, ITU 709 매트릭스와 같이 다른 색액으로 바꾸게 되면 색이 진하기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흑백을 하게 되면 당연히 흑백이고, 마지막으로는 S 게머시라고 있는데 얘는 그 표준 색역 무비나 스틸에 비해서 채도가 좀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인데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직접 찍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쁜 씻어야겠다. 이게 S 게머시고, 이게 사진 모드 스틸. 그래서 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사진 모드이고 이게 S 게머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S 게머는 채도가 빠져서 사진의 색이 연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얘들이 말하기로는 S 게머시 색액이 좀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진의 채도를 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카메라에서 그 색역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영상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에서 봤을 때는 S 로고가 색이 좀 더 작아서 색이 좀 연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색이 좀 연하기 때문에 그 보정하실 때 연한 색을 좀 더 진하게 넣을 때, 컬러 그레이딩 할 때 좀 더 자유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컨트라스트나 채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여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높은 상황에서 낮춰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후보정을 고려한다면은 채도나 컨트라스트를 낮춰서 찍는 게 좀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도인데요. 채도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채도는 올리면은 색이 진해지고 내리면은 색이 줄어듭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면은 플러스 32는 굉장히 색이 진한데, 마이너스 32는 흑백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색이 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한번 이게 S 개모수로 찍은 것이고, 이거는 그 채도를 낮춰서 찍었는데, 채도를 완전히 낮춘 것보단 그래도 S 개모이 조금은 더 색이 진하네요. 뭐 S 개모에서도 추가로 채도를 낮출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거의 흑백에 가까울 정도로 색을 빼는 것도 가능하겠죠. 채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
다음은 색상의 위상인데요. 색상의 위상은 그 영어 버전에서는 컬러 페이지라고 하는데, 컬러 페이지, 색 위상은 원래 그 색조, 휴를 의미합니다.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데를 보면은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 혹은 휴 세츄레이션 밸류라고 하는 색조와 채도와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색 위상은 보통 그 색조 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픽처 프로파일에서 색 위상을 바꿔보면은 딱히 휴가 바뀐다는 느낌은 잘 들지가 않습니다. 휴가 바뀌면은 색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확 틀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심하게 틀어지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색조가 틀어졌다기보다는 모니터에 프로파일을 인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sRGB와 어도비 RGB를 막 혼합해서 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이 중간중간에 전반적인 색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색이 좀 색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이라는 게 그, 그 색역의 위치, 그러니까는 랩 공간이나 XYZ 공간에서 그 색역의 위치가 옮겨진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러 깊이, 영어로는 컬러 딥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명칭이 일반적인 사용법과 좀 다릅니다. 보통 컬러 딥스라고 하면은 색심도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RGB 8비트로 가면은 RGB 각각 8비트를 곱해서 총 24비트라고 해서 그 컬러를 1600만 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할 때 색심도라고 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픽처 프로파일에서는 똑같은 컬러 딥스를 사용해서 색상 깊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깊이에는 RGB CMI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인 RGB와 잉크의 삼원색인 CMI를 통해서 각각의 채널별 색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레드 R을 선택했는데 빨간색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가운데가 없으니까 파란색을 하자. 파란색이 여기 세 개 모여 있으니까 파란색을 쭉 올려보면은 여기서는 이게 색이 진해지는 것처럼 보여보네요. 이게 지금 보시면 색이 진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얘를 반대로 하게 되면 잠시만요. 그냥 레드를 가야 되나? 레드로 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 쉬우려면 레드를 좀 올려보면은 색이 좀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분들은 좀 색에 대해서 좀 개념이 조금 잘 잡히지 않은 분들은 채도와 밝기를 좀 혼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채도라기보다는 밝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R을 올리면은 밝기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R을 마이너스로 해주면은 밝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컬러 딥스 색심도는 색에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말하는데 그 소니 픽처 프로파일에서의 컬러 딥스 색상 깊이는 색상의 밝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이상한데 보통 밝기라고 하면은 올려야지 올리면은 색이 밝아져야 하는데 얘는 올리면 색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색상 깊이를 낮추면은 반대로 색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색의 밝기라기보다는 색의 어두움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영상에서는 원래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색상의 채도와 밝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으신다면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키셔서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U를 누르거나 아니면 라이트룸에서는 중간 정도 패널에 보면은 휴 세츄레이션 밸류 한글 버전에서는 색조, 채도, 밝기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건데 거기에서 밝기와 채도를 바꿔가면서 사용해 보시면 대충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색상 깊이 밑에는 세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세부사항은 영어로는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한글보다는 디테일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디테일은 말 그대로 샤프니스를 말합니다. 그 세부사항의 레벨을
들어가면은 레벨을 올리면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레벨을 낮추면은 좀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을 당기고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세부 사항에서 레벨을 최고로 올려서 하나 찍고, 이번에는 세부 사항에서 레벨을 가장 낮게 맞춰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제 보이겠다. 지금 보시면은 디테일의 레벨을 끝까지 올리면은 모니터의 픽셀이 이렇게 선명하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의 레벨을 낮추게 되면은 모니터의 픽셀이 아까 전보다 좀 흐릿하게 보이시게 되는데요. 풍경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디테일을 올리게 되면은 좀 상이 전반적으로 선명해져서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디테일을 올리면은 그 노이즈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명상 이게 나다. 보자. 좀 밝게 만들어 볼까요? 더 밝게 했는 되나? 안 되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보자. 이게 디테일을 최대로 올린 거고, 이게 디테일을 낮춘 겁니다. 보시면 영상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보면은 디테일을 올리게 되면은 이 검정색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노이즈가 같이 좀 진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디테일을 낮추게 되면은 역시 이게 디테일을 올린 건데, 디테일을 올리게 되면은 노이즈가 좀 선명하게 같이 올라오는데, 디테일을 낮추면은 노이즈가 낮춰져서 좀 부드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명한 영상을 원한다고 무작정 디테일을 올리다 보면은 노이즈까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물을 찍을 때는 디테일을 올리면은 잡티까지 같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인물을 촬영할 때는 디테일을 좀 낮춰서 찍는 게 모델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사항에 조정에도 있는데, 조정에 보면은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한번 만져봤는데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뀌어도 실제 바뀌는 게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추측한데 HDMI를 통해서 외부 추측은 해보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PP에 대해서, 소니 픽처 프로파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이 영상에서 픽처 프로파일을 이용한 추천 세팅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PP를 쓰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세팅 자체가 없거든요. 하지만은 그 JPG 촬영을 하거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픽처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안내는 누군가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주제에 맞게라고 해야 하나? 주제에 맞지 않게라고 해야 하나?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설명드리자면, 보자. 일반적으로 컨트라스트를 올리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검은색 레벨과 검은색 감마를 낮추다 보면은 컨트라스트가 그 검정색 부분이 좀 더 진해지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올라가고, 반대로 컨트라스트를 낮추고 싶다 그럴 때는 검은색 레벨과 검은색 감마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채도를 바꾸고 싶을 때는 컬러 모드와 채도를 이용해서 색의 진하기를 바꾸실 수가 있고, 전체의 색이 아니라 일부의 특정한 색, 예를 들어 이게 아닙니다. 색상 깊이에서 그 풀의 색만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색상 깊이를 통해서 그린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피부톤만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피부톤이 옐로우 쪽에 속할 테니까 옐로우와, 그리고 약간 사람 피부는 약간 붉은기도 있으니까 레드와 옐로우의 색상 깊이를 조절하면은 사람의 피부톤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풍경을 찍을 때는 디테일 세부 사항의 레벨을 좀 더 올려주면 좀 더 진하게 찍을 수 있을 거고, 사람을 찍어줄 때는 피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디테일을 낮춰서 세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캐리인의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픽처 프로파일 PP 사용법에 대한 기본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